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프레질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이게 참 재밌는 게 사만한 조카가 오면 프레질이 된다. 대상이 프레질이 되면 사만한 조카가 오면 개판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컵 있거나 되게 예쁘게 다 꾸며놨는데 사만한 조카 오면 그걸 하나하나 다 만져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도 사만한 조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프레질 하면. 그게 뭐 코로나가 사만한 조카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그 상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상사가 약간 산만한 조카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이 산만한 조카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프레지라면 그냥 산만한 조카는 사척에 다 널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산만한 조카라 연결됐을 때 우리는 보통 어때요? 걔는 나쁜 사람이 걔는 안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걔는 무례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프레질 하지 않고 안티 프레질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보통 산만한 조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산만한 조카가 존재하는데 이런 존재 속에서 내가 진화를 못한다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안티프레질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가변성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좋아한다는 표현보다 이거를 잘 극복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변성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거기 개념이 나왔지만 여러분이 이거 가변성에 대한 부분도 잘 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 닥치는 문제들을 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뭔가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 내면에 좀 더 박스 밖에서 좀 더 내가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다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그냥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회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지쳐 있거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 PCM도 우리가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스케줄도 수정하고 시간도 추가하고 이러저런 과학들을 자꾸 일주일 안에 우리가 어떻게 스케줄 짜면 가장 여러분 스스로인데 제일 도움이 많이 될까 해서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가변성이 될 수도 교육 자체가 가변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저한테 관심도 없고 PCM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 있는 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득과 변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체가 모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 밖에 나가면 또 전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시장이라고 하는 표현과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과 전쟁이라는 표현과 이런 것들 보면 다들 전체에 이득되고 기능 역할 하는 게 생존의 법칙이고 진화의 법칙인데 대부분 굉장히 우리 개인주의로서 그냥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너무 고차원적인 거 말고 저차원적인 생각으로 뭔가 작은 곳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이 게임에서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저자에 대한 책들을 가지고 그냥 듣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하냐? 변동성이 필요해요. 내가 이거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배경? 불편한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두근거리는 배경이 필요하고 왜 나를 이렇게 밥도 못 먹게 이렇게 목구멍에 밥도 못 내리게 하는 어떤 이 심리가 왜 이렇게 조성되지?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 맨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심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마다 다시 돌아오면 전체에 이득되고 얼마나 내가 개방적으로 생각해야 내가 여기서 이걸 기회로 얻을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기회로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꼭 생각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안티프레스 저자가 얘기하는 게 오직 현실감만 할 수 있는 거 어떤 대상이 가변성에 의해 피해 보는지를 아는 거는 오직 실현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변성에 의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3만원 조카가 있으면 어때? 우리가 올려놨던 유리컵이라든가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되겠죠. 맞죠? 피해 보는 상태가 피해 보는 사람, 피해 보는 물건 알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서
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만약 현실가로서 뭔가 어려운 결정을 안 하고 쉬운 길만 가려고 하잖아요. 가변성에 대해서 어떤 게 피해보는 대상인지조차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룹을 선택하고 리더를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할 때 함께 했을 때 그 그룹과 그 리더와 이미 그 조직은 한 물이 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내가 똥을 피하다가 똥차에 맞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폰서가 정말 나쁜 스폰서야. 내 상사가 정말 개떡 같다. 이 회사 개떡 같다 해서 라인이 이동하거나 회사를 이동하거나 그리고 그냥 사람을 바꿔가지고 다른 남편을 만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똥차에 치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변성에 의해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한 대상을 알잖아요. 그 대상을 첫 번째 나를 알아야 되고요. 나를 알기 시작하면 그룹을 선택할 때, 회사를 선택할 때 똑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내 주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알아야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이런 그룹이 뭔가 코로나에서 되게 취약하겠다. 오프라인 현장이 코로나에서 되게 취약하겠다. 이런 생각과 이런 조직들은 가변성에 있어서 되게 취약하겠다. 내가 그냥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나의 진실한 피드백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말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공산주의인가? 이게 무슨 어 완전 뭐 김일성 뭐 거기에 무슨 뭐 그런 문화인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왜 내 의견을 하나 발휘하는데 자본주의에서 이걸 막 얘기하는데 막 뭐라 하고 내가 마치 뭐 이런 큰 죄가 진 것처럼 이러는 그게 가변성의 프레질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그룹 자체의 문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룹이 클수록 의사결정하는데 되게 느려요. 시간도 되게 느려요. 그래서 큰 거는 되게 죽기도 쉬워요. 그래서 대기업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리먼 브라더스 2008년도에 왜 무너졌을까요? 그 큰 은행이 왜 무너졌어요? 예.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세상이라는 크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대중성이 다 따른다고 해서 그게 맞다는 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이 변하면서 무조건 기업은 망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래 가냐를 보면 아마존이 그래서 항상 외치는 구호가 딱 하나예요. First day, first day. 오늘이 일어나면 오늘이 누적된 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축적된 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First day, first day. 항상 first day에 대한 그 슬로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First day 슬로건이 있다 보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의사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을 맞춰가지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완전 스타트업처럼 이거를 프로젝트를 행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대단한 거예요. 아마존이 커서 대단한 게 아니고요. 아마존이 개미 같은 생각들을 끊임없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생각들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존 자체 기업이 프레질한 기업이 돼야 되는데 안티프레질한 기업이 되기 위한 그 오너의 리더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프 베조스의 리더십 이해돼요? 네, 도움돼요? 네. 그리고 혼란부터 이득을 얻어요, 여러분은? 시간으로부터 이득을 얻어요? 여러분 혼란으로부터 이득 얻는 거는요. 우리가 특히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노이즈 마케팅 뭐예요? 송혜교와 송승현 아니고 송혜교와 누구지? 송씨예요. 예. 이게 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송중기. 송중기. 좋아요. 예. 송혜교와 송중기가 알콩달콩하게 잘 살아요가 포인트예요. 송혜교와 송중기가 이혼했어가 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뉴스가 뜨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거 클릭할 것 같아요? 성성 커플의 뭐 아름다운 리조트 여행 여기에 더 끌릴까요? 성성 커플이 드디어 깨졌습니다에 더 끌릴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혼란으로부터 이득을 얻냐 안 얻냐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사례를 드렸냐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라고 인스타라고 뭔가 위챗이라고 뭔가 이렇게 뭔가 하잖아요. 여러분이 투명해질수록 상대로부터 거절을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러분을 왕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중이 여러분을 왕따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왕따 당했어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는 돈을 안 쓰고 이렇게까지 유명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결국 자기의 확신과 능력치로 그걸 증명하면 돼요. 직업 창출이든 뭐든. 이해되죠? 그래서 혼란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이 결국 안티프레지라는 사람이에요. 시간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이 안티프레지라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밑에 거만 내 주변 거만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생각보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계획하는 거랑 단기적인 안에서만 이기고 그 다음에 장기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는 거. 우리가 저도 이기는 게임이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저도 이기는 게임이라는 게 그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는데 내가 직급은 못 갔어. 졌어요. 근데 장기전으로 봤을 때도 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되네. 그리고 스폰서 탓하고 그룹 탓하고 다단계 탓을 해요. 아니에요. 저도 이기는 게임 하려면 내가 이 게임 자체에서 박스 밖에 나와서 이 게임이 대체 어떤 게임인지 봐야 되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 게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사가 왜 돈을 벌고 있고 왜 직급자가 돈을 벌고 이거를 통찰력 있게 다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직급자들이 왜 돈을 버는지 보면 중산층 배경 있는 사람 더 잘 돈을 버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산층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그런 어떤 케이스들을 여러분 많이 봐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버리고 그러면 왜 중산층까지 왔는데 이 사람 처음에 네트워크 접하지도 않았는데 중산층이 왜 네트워크에 더 더 이렇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 딱 봤을 때 중산층 어느 정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개인 파워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영업으로 연결돼서 세일즈와 마케팅을 했던지 뭔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으로부터 여러분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요. 저도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뭔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익이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 뭐 저도 이기는 게임이다. 이 얘기가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죠. 제일 현실적인 얘기인데 멍청이들만 이걸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니까. 못 알아보는 이유는 멍청이들은 두려워서 실천을 못하니까. 어려운 결정을 못 내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장소와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멍청이들은 맨날 책만 보니까. 멍청이들은 맨날 쉬운 결정만 하니까. 멍청이들 맨날 대중만 따라가니까. 예. 말은 멋있게 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말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뒤에서는 그 조언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불완전한 지식으로 이득을 얻는가? 나는 이득을 얻고 있어요. 밖에 불완전한 지식을 하나 아까 조하영 PD님도 잘 얘기하는데 세포 하나 단면한 걸 보고 그냥 가르쳐 주는 부분들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불완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지식을 저도 가졌다 완전한 지식을 가졌다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 지식을 비교했을 때 걔네들끼리 훨씬 더 멍청하고 더 프레질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지식이 훨씬 이 세상에 더 먹혔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덜 틀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덜 멍청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완벽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이 되는 오차 제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기전으로 어떻게 보면 오차가 많이 생기는데 오차가 많이 생기는 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3만 원 조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오차 안에 내가 뭔가를 계획했는데 왜 이런 사람이 개입돼가지고 이거 망가뜨렸지? 왜 코로나가 개입돼가지고 이거 망가뜨렸지?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 80년, 100년 살다 보면 분명 그 안에서 특히 부를 못 이루잖아요. 단기안에 부를 이루려고 노력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저도 이기는 게임을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간 1,000만 원 벌겠지. 이런 게 세상에 없어요. 오늘 1,000만 원 못 번 게 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누적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장기전으로도 이 1,000만 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맥스를 시킬 수 있고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시간을 추가해요.
그래서 아까도 중하영 PD님 얘기했듯이 구매 결정력이 판매 결정력인 거예요. 판매 결정력이 구매 결정력.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추가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결정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PCM을 선택할 때도 제가 그런 이렇게 그렇게 이끌다 보니까 누군가가 PCM에 연락 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풀어줘요. 그리고 지금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 맞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어차피 어떤 결과인지를 뻔하거든요. 대부분 저한테 연락 온 사람들 막 백만장자거나 막 엄청 통찰력 있는 사람은 저한테 연락 안 왔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다는 거 저한테 도움 받겠다고 하는데 그 도움을 어디서부터 받아야 되냐?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랑 상담할 때부터. 예, 그 사람 생각해 보겠어요. 아,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멍청하니까 제가 잠깐 포기에 대한 시간을 좀 더 추가해 볼게요. 예. 좀 더 멍청해 볼게요. 이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러면 더 멍청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덜 멍청하고 싶습니까? 이거를 저는 풀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불투명성을 지닌 상황을 위한 의사결정에 초점된 기술책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건 불투명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걸 보이도록 여러분들이 이거를 각인시키려고 제가 이걸 끊임없이 365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걸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바로 불투명성에 대해서 이런 어떤 상황을 미리 예측을 못해요. 이런 상황을 왔을 때 블랙스완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당장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여기에서도 얘기하지만 오랜 끝에 나오는 아이디어가 또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저는 여기도 굉장히 공감해요. 도서관이 아니 현실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책 쓰기 위해서 또 독서를 더 많이 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책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판단하기 위해서 또 책을 써야 되는 뭐지 독서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다 어디서 왔냐?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건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트럼프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 그렇게 진짜 얘기해요. 예. 근데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그 사람 과연 알까? 이런 사람들 보면 있단 말이죠. 모르면서 그냥 미디어에서 SBS에서 방송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픽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아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아 사업은 하지 말아야겠다. 아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그 판단 다 어디서 왔는데? 그 판단이 다 어디서? 아 사업을 하면 요즘에 힘들대. 온라인 아 많이 망한데 아 다단계 하면 큰일 난대. IS가 큰일 난대. 다단계를 하면 내가 언제 다단계를 하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이해되죠? 멍청하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죠. 예. 잘못된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일 난다고 했죠. 네. 그래서 강력한 필터와 유일한 필터는 아까 조하연 PD님 되게 포인트를 잘 잡아줬어요. 유일한 필터는 세포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면을 딱 보고 아 이거야 책 한 권을 보고 전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냥 한 권이 의미하는 그 개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강력한 필터를 얻으려면요. 여러분이 책도 많이 봐야 되지만 뭘 해야 되냐면 현장 경험에서 매 순간 선택할 때 어려운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표현할 수 어려운 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서 엄청난 보너스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치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에는 엄격한 도덕적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이 되고 싶으면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유인이 되려면 반자유인부터 돼야 돼요. 반자유인은 뭐냐면요.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는 못 이뤄도 어떤 자유를 이뤄야 되냐면 사상적인 자유, 도덕적인 자유, 내가 사기꾼은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자유, 내가 내 속에 나를 속이지 않는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어려운 이런 게 다 어려운 결정이에요. 투명해지는 자유. 고객들이 남들이 내가 이혼했는데 이 이혼한 사건을 뭐 얘기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런 지금 이런 포지션에서 국회의원인데 내가 다단계 같은 걸 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공무원인데 뭐 여러분들이 진짜 내적인 걸 따라하는 내가 지금 공무원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면은 계속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정적인 걸, 난 이렇게 평범하게 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내면적인 목소리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결정을 못 내린다 그 사람이? 왜 못 내릴까? 공무원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소득과 그 직장을 잃을까 봐. 그걸 잃을까 봐 그 사람 평생 그 독세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자유에는 엄격한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고 하는 게 이거 왜 도덕적이라는 표현이 뭐냐 이거죠. 사기꾼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말이에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 행동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례한 사람이 착한 사람 무례한 사람이 착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이 무례한 사람 앞에서 예, 뭐예요? 무례함을 당하거나 여기서 뭐라고 했지? 어쨌든 제 구절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게 통찰력 있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구절을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요. 오만한 사람에게 네, 오만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과 네, 친절한 사람에게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같듯이 맞아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런 행동을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너무나 이 포인트도 동의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한 자들한테 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무례한 사람들이. 예. 그리고 또 약한 자는요. 약한 자들끼리는 되게 친절 안 해요. 약한 자들끼리는 또 서로 무시해요. 이게 무슨 세상이지? 약한 사람 또 이래요. 무례한 사람이 우리가 개미고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한테 무례해. 이러다가 지들끼리는 또 있잖아요. 지들끼리 또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되게 통찰력 있는 저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짜라고 비난하다 보면 여러분 대가가 따라요. 이것도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리고 이 저자는 책에서 내가 앞으로 비난하고 비판할 사람을 그대로 실명을 그대로 얘기하겠대요. 우와. 여러분 책에서 실명을 그대로 얘기하거나 방송에서 실명 그대로 이게 하다 보면 모두가 대가가 따라요. 소송이 따른다거나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어차피 죽을 몫이야. 그리고 나는 돈이 있어. 난 이걸 다 상대할 대상이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는 당하지만 이 사람한테 시간 뺏기지만 이 사람한테 돈 뺏기지 말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고 가짜고 이거를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부자의 음모에 대해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기득권에 대한 음모에 대해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그 뒤에 그 내부자들의 어떤 그 더러운 짓들을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그 의사들의 어떤 부작용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어떤 그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도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의사들 중에서도 닥터조 같은 사람들이 또 이단아처럼 취급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이 저자도. 근데 이 저자는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면 딱 하나라고 하더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을 억제하는 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인데 그때 더욱 극단적인 진실로 글을 쓰지 않았던 것이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좀 더 투명했어야 되는데 좀 더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물론 이 사람이 되게 투명했어요. 더 극단적으로 투명해야 되는데 유감스럽다는 게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요. 여러분들 수준 안에서 최대한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확장한다? 여러분 수준 안에서 어려운 결정 내렸으면 할 수 있는 어려운 결정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런다고 했잖아요. 뭐 미디어에 있는 막 유튜버들 막 비난하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 막 상대가 안 돼요. 그런 사람 바로 소송에 여러분 소송에서 미국에서 그래서 그랜카돈 얘기하는 게 10억 정도 버는 사람들이 100만 달러가 은행 잔고에 그대로 현금 있어도 그 사람들이 부유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해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 100만 달러가 통장 있고 하다 보면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소송이 미국에는 그렇게 많아요. 그랜카돈 한번 부트캠프 같은 걸 하면요. 변호사가 뒤에서 그 서류를 이렇게 많이 만들게 돼 있대요. 왜냐하면 부트캠프 하다 보면 스피치에서 말하지 말아야 돼. 그 법적으로 걸리는 말들도 나오거든요. 그걸 마련하고 하강 구면을 마련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다 붙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100만 장, 10억이 은행 잔고에 있어도요.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건 돈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로 법적으로 뭔가 특허라든가 뭔가 이런 게 붙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붙다 보면 10억이 금방 날아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요. 그 돈이 억대 연봉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재테크하고 부동산에만 집착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건 3단계인데 3단계 하기 전에 어디에 집착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집착했으면 좋겠어요. 막대한 돈을. 막대한 돈을 벌려면요. 반자유인이 돼야 되고 반자유인이 되기 위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지 안에서 창의력과 많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변동성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여러분들 안티프레질 되는 상황 안에서 기업이 오래 가거든요. 여러분이 망하지 않아야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만 막대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후대 대대 넘어가면서 막대한 돈을 넘어줄수록 오래 가려면 딱 하나의 안티프레질이 되면 돼요. 그리고 막대한 돈 실제로 못 벌어도 인생을 80년 거의 늙을 때까지 내가 딱 살아온 배경을 봤을 때 자녀들한테 그걸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그냥 오늘도 독서 이 모임을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이해만 했다. 그리고 끝나 이런 경우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걸 가지고 아예 crash it. 아예 이걸 가지고 내가 작게 할 수 있는 게 뭐지? 유튜브 하나를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하고 뭔가 올리는 것도 다 어려운 결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제 예전에 카스도 하고 막 이랬을 때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막 정말 아닌 거에 대한 부분 나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스스로 본능적으로 든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요. 동영상 제가 처음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 내 목소리 들을 때 막 오그라들었어요. 그게 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초반에 막 시작할 때 막 누가 동영상 마케팅을 해요? 사진을 그냥 겨우 찍어서 우리는 뭐 오늘 맛있는 뭐 브런치를 먹었어 뭐 이런 예쁜 사진 같은 거 찍고 뭐 우리 뭐 여행 왔어 이런 사진이나 찍기 누가 동영상에서 여러분 진짜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막 세일즈 마케팅에서 배워야 되고 고객들을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전하는 누가 한국 정서상 그런 것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고 우리가 안티프레질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더라도 그 비판 자체가 변동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겪지 않고 뭔가 돈을 벌고 막대한 돈을 벌고 자유인이 되겠다는 그 자체가 웃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자유인이 되는 반자유인에 있어서 여러분 선택권에 있어서 자유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못 하잖아요. 올라가서 더 망해요. 돈은 벌 수 있지만 그 올라가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더 힘들다니까. 밑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사실 훨씬 쉽거든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정치인 뭐 어떤 그런 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정 뭔가를 할 때 위에 스폰서 눈치를 봐야 되는 건가? 다른 그룹의 눈치를 봐. 나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자유인이 안 되면 꼭대기에 올라갈 자격증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 올라가 보면 더 겁쟁이 돼요. 그래 그랜카돈이 어떤 저자를 굉장히 많이 까던데 The Millionaire Next Door이라고 하는 책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내 옆집 네이버후드가 이제 그 백만장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뭘 아끼고 존리 대표님이 늘 강조하듯이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거의 커피값도 아껴라고 하는 그게 저는 철학처럼 안 맞다는 거예요. 아끼는 거는 겨우 0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끼는 거는. 지출을 안 한 거 0인데 우리가 한계가 없고 어디에서 우리가 상승구매를 얻어야 되면 막대한 소득을 버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돈을 어디에 쓰는 것도 중요한데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도 아끼다 보면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건물도 몇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되게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껴서 건물 몇 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늙을 때까지 어렸을 때 버릇이 예든까지 간다고 그 패턴대로 가는 게 나중에 가면 나이가 50 먹고 60 먹잖아요. 안 변해요. 뭐든지 계속 어디 가서 디스카운트 되는 것만 생각하고 계속 아끼는 마인드가 계속 집착되다 보면요. 아무리 건물주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100만 원 벌더라도 영향력이 없어요. 똑같은 억만장자라고 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돈만 벌었지. 오히려 오히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 표현하는데 어, 저는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 진짜 자기 것을 이제 통찰하고 이거를 지식을 전해주고 지식을 유전자라고 생각하고 이걸 좀 더 진화의 쬐끄만한 요런 보탬이 되기 위한 전체 보탬이 되기 위한 원칙이라는 책을 내서 우리한테 영감을 주고 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마운자자가 난 필요한 거야. 트럼프 같은 어마운자자가 나는 영감을 주기 때문에 나는 나한테는 이런 생태계에서 진화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 나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나도 진화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뭔가 그런 것도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런 사람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움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간이 좀 오버되는데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들 정말 오늘도 멋진 시간 되시고 와 멋진 월요일이네요. 아침부터. 그래서 한 주간 또 이기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파이팅 하시고 또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